많은 분들이 이런 허리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찜질도 해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 허리 통증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무서운 췌장암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라고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2의 심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종아리 근육인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 열심히 걸어도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또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할 때 머리가 핑 도는 이런 느낌들을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혈액순환 문제와 함께 또 찾아오는 허리 통증 그리고 당뇨 걱정, 이 모든 고민을 단 하나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뇨와 허리의 특효인 발 뒤꿈치 운동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허리와 혈당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 뒤꿈치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까딱까딱 이렇게 발만 살짝 드는 식으로 한다거나 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시간 낭비일 뿐이고 또 발목과 무릎 이런 관절에 부담만 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매일 한다고 하는데도 혈당 변화도 없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운동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도 또 혈류와 근육에 무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심장에서 다리로 혈액은 쉽게 내려가지만 나이 들고 이러면서 혈관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건 정상적으로 지구에 있는 이런 중력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이제 펌프질을 해주면서 또 수축하고 이완을 해주면서 혈액을 이렇게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고 또 하지증맥류, 다리가 붓는다거나 이제 저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발 뒤꿈치의 운동은 단순히 종아리 하체 운동이 아니고 혈액순환을 돕고 또 전신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건강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나가노현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80세, 90세 어르신들도 이 뒤꿈치 운동을 꾸준히 하셨대요. 그렇게 했더니 뭐 논밭에서 일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보행 안정성도 증가되고 또 하지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다리 붓기도 줄어들고 저린 것도 줄어들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팔, 코어 근육까지 이제 강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전신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운동이 왜 당뇨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발 뒤꿈치 운동은 단순히 종아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혈당하고 혈압 조절에 이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특히 종아리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근육들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는 이런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혈당을 소모시킬 수 있어요. 발 뒤꿈치를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과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혈당 수치가 당연히 운동을 꾸준히 한 데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했고 또 실제 실험에서도 운동 직후에 혈당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 또 기립성 저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핑 하는 느낌이 이제 자주 발생하게 돼요. 발 뒤꿈치 운동은 이 종아리 펌프 기능을 강화를 해서 혈액을 뇌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뇨도 관리되고 혈압도 안정하고 어지럼증도 줄어들고 이런 삼박자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종아리와 발목 근육이 단단해지게 되면서 균형 감각도 개선이 되고 이어지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게 나이 들수록 낙상이라는 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운동 하나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히 하체 근육만 쓰는 게 아니고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 또 척추 기립근 이런 것들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들도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는 거죠. 또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있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근육에 이제 피로물질, 노폐물이랄지 젖산들이랄지 이런 애들이 쌓이고 산소 공급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발 뒤꿈치 운동을 함으로써 하체의 혈류가 개선이 되면 허리 근육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영양 공급이 늘어나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이러한 운동을 할 때에는 이제 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서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또 앉아서 하면 허리 압박도 줄여주면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허리 통증에 큰 운동을 하기 힘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안전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또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모두가 꼭 해야 할 노년의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뒤꿈치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서 하는 발 뒤꿈치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는 종아리 뒤쪽에 비복근 이런 근육을 단련시켜서 다리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오래 걸어도 덜 지치게 하고, 또 다리의 붓기나 저림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후에 균형 잡기 어렵다고 하시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한 1초 정도 유지를 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계단 끝에서 발 앞꿈치만 걸치고 해볼 수도 있고요. 아령이나 물병 같은 거 들고 무게를 조금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종아리 깊숙하게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도 되고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허리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노년층 또 직장인 모두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게 이제 높이를 맞추시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발은 어깨 너비로 둡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초에서 5초 정도 종아리에 힘을 주면서 유지를 한 후에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주변 신경 안 써도 책상 밑이나 뭐 TV 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하실 수 있어요. 이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킬레스腱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반동을 쓰시면 안 되고, 무게중심이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바깥쪽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를 하시고,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과하게 하면 가끔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고,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하는 방법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3세트 정도 하면서 점차 몸에 맞게, 자신에게 맞게 늘리면 되겠어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에 종아리에 힘을 주고 3 내지 5초 정도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내려올 때는 또 천천히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게 책상 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주변 신경 쓸 일 없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허리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찜질도 해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 허리 통증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무서운 췌장암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병이 한참 진행한 후에야 이제 허리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허리 통증과 췌장암이 보내는 허리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몸 안쪽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종양이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건강검진에서도 뭐 일반 초음파나 내시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에서도 아주 작은 사이즈의 종양이라고 하면 놓치기 쉬운데요. 발견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견 당시 이미 3기 내지는 4기의 말기 상태이고, 또 수술 가능하신 환자도 전체 10 내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5년 생존율도 약 12% 전후로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절반 이하이고요.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췌장암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황달이나 복통, 또 체중 감소, 소화불량, 이런 소화기계 문제가 많이 동반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그냥 단순 위염인가 담석인가 하고 이제 다른 걸로 오인하기도 쉬우시고요. 의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을 경우에는 또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의 첫 증상으로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서 이게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췌장암이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이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제 의사들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췌장은 배 안쪽 깊숙이 또 등 쪽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통증 신호가 올라가는 길이 허리에서 올라가는 신경 신호 올라가는 길과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뇌에서는 통증 신호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정확히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췌장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게 허리 쪽 신경 줄기랑 같은 길로 따라서 올라가면 뇌에서는 그걸 구별을 하지
못하고 허리에서 온 신호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하면 뭐 연관통이라고 부르는데, 뭐 같은 원리로 심장병, 심근경색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가슴이나 심장 주변이 아픈 게 아니고 왼쪽 어깨나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담석이 있어도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연관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췌장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리 연관통에 대해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췌장암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이제 근육통이나 또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도 또 의사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증 위치인데, 근육통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래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허리 아래쪽에서 아픈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췌장암에 인한 통증은 허리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또 옆구리나 등 깊은 곳 이런 데서도 묵직하게 뻗은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허리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불에 대 있는 것 같이 타는 느낌이 든다거나, 보통 이런 양상의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특히 자세와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관절 구조나 디스크의 구조가 자세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또 뭐 운전한다거나 이렇게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또 자세를 바꾸고 일어서서 걸으면 편해진다거나,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데, 췌장암의 통증은 당연히 그거랑 상관이 없겠죠. 누워 있어도 아플 수 있고, 앉아서도, 심지어 주무시는 동안에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허리 치료를 해도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물리치료라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또 주사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낫는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췌장암으로 인한 증상은 동반 증상이 있는데요. 단순히 허리병과 관련 없이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이라는 게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자주 걸린다거나, 암 질환들의 특징으로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거나, 또 황달, 소변 색깔이 변한다거나, 또 대변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러한 애들은 허리 통증하고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허리 통증보다는 췌장의 신호로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겠어요. 아주 드물게 뭐 이게 췌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과들 다 돌아다니다가 여기 신경외과 가보라고 했어요 하고 저에게 오신 분들이 한 번씩 계시는데, 물론 췌장암이나 심장에 진짜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실제 진짜 허리 쪽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췌장암은 발생 빈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다고 하면 일단 우선 생각해보는 거는 디스크나 협착증을 생각하는 게 맞고, 이제 거기에서 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화기계 증상이랄지 그런 동반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진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평범한 이런 허리 통증 속에 숨어있는 췌장암의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섣부르게 판단해서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인 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거나, 밤에도 막 설치고 아프고 여기에 체중 감소, 소화불량, 황달 이런 소화기계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허리병이 아닐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또 혈액순환을 돕고 허리, 당뇨 이런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매일 걷는데도 다리가 붓고 또 허리가 아파서 운동하기 힘드시나요? 이제는 앉아서든 서서든 딱 10분만 이 운동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혈당도 조절이 되고, 또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생겨서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까지 좋아져서 낙상 걱정도 덜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료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신호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